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저희가 이 오프닝을 안 쓰려고 했는데 네, 쓰게 오프닝으로 됐습니다. 지금 거의 한 3분 고민하다가 결국 쓰기로 하고 다시 네. 시작했습니다. 2주의 발전을 하게 됐어요. 이발소를 밖으로 빼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몰라 신경 안 써요. 뻥치지 마세요. 엄청 신경 쓰잖아요. 순위를 누가 매기고 있었나? 순위 그동안? 접속 그 소니보는 트래픽에 제일 많이 접속하는 사람일 걸. 그거 보느라 순위가 오를 거야 아마. 아 그런가? 아무튼 이발소를 빼니까 순위가 올랐다는 건 이발소가 또 없어져야 될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네 아무튼 뭐 한 주에 파일이 더 올라가서 네. 그러는 아니, 건지. 이발소를 듣는지 아니면 그 나눠져 있는 걸 듣는지는 더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좀 더 네. 이제 보면 답이 나오겠죠. 없어져야 되는지 아닌지. 음. 오늘도 2주의 발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2015년 9월 둘째 주의 발전, 첫째 주 내지 둘째 주 발전이죠. 9월 7일이요. 네, 오늘 9월 7일입니다. 일단 저가 준비한 발전은요. 예. 팟빵이 드디어 9월 추천 거시기에 저희를 뽑았습니다. 그게 발전했어 우리가. 우리가 엄청 발전한 거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발전한 게 아니에요. 팟빵이 발전한 거죠. 우리를 발견해냈어. 드디어 우리를 발견했어요. 이제 좀 보는 눈들이 생겼군요. 근데 다른 팟캐스트는 다 한 줄 평이 써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만 안 써져 있어요. 우리가 약간 유니크한 거지. 제대로 발견을 못한 거야. 아직 덜 발견했네요. 응. 네 아니면 청취를 안 하고서 그냥 걸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방송 뭐 하는지 모를 걸 걔네들. 그럴 수 있는데 있지. 모르는 거겠지. 팟빵. 난 팟빵을 싫어합니다. 아 왜? 자 이번 주 발전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공공 IP인 관련돼서 이번에 저희가 또 그 통신사를 3주째 전해주는 은실장이었기 때문에 예. 조금 혹시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좀 돌아가지고 뭐가 돼? 돈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걸 받았다고요. 자꾸 아 그래요? 통신사를 얘기하니까 이제 통신사 측에서 무슨 후원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통신사가 아닌 걸 갖고 왔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뭐 다들 아이핀 쓰시죠? 네, 아이핀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 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정확하게는 같은데.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핸드폰 번호 인증처럼 네. 번호 인증 방법 중 한 개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 옛날 옛적에 우리 옛날 옛적도 아니지 2010년도쯤에 우리나라 웹이 이제 너무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예. 그때 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회원 가입을 하려면 무슨 뭐 동네 쩌리가 만든 홈페이지도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가입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제로보드로 만든 네. 홈페이지도. 심지어는 정말.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거의 주민등록번호를 썼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라에서 이걸 쓰면 안 된다. 왜냐면은 거기 그런 사이트는 아마추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해킹의 위험이 있으니 이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고 있으면 해킹이 될 수 있다 해서 만든 게 아이핀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핀이 네.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자라는 네. 건데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토큰화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게 아이디를 만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미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은 그 주민등록번호 자체라는 게 고유번호다 보니까 그게 해킹을 당하면 위험이 생기는 건데 또 그걸 고유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또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궁극적인 문제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 서비스예요. 네. 아무튼 아이핀 자체는 그런 서비스고 이게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다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네. 약간 표현이 이후에 얘기할 거에서 좀 다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아이디와 네. 비밀번호라는 게. 이게 이번에 이제 이 왜 발전을 갖고 왔냐면 사실은 좀 비판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게 발전일까 아닐까를 논해보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네.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이 아이핀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해킹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네. 저희가 이발소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논하지 않았지만 예. 아무튼 그게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고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가 국정감사 시즌이거든요. 네. 이걸 관리하는 행정안전자치부, 행안부, 행정자치부, 네. 행정자치부가 국정감사 시즌에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이게 문제점 3월달에 해킹을 됐는데 이걸 이제 자기들이 보완했다는 실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공공적으로 공표를 한 9월 2일 날부터 아마 시행이 됐을 거예요. 이걸 아이핀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010년도쯤에 홈페이지들이 생기니까 거기 개인 인증을 위해서 만든 게 아이핀 서비스였는데 예. 네. 행안부에서 아이핀을 인증할 때 쓰지 말아라 그럼 뭘로 인증? 라고 했어요. 왜 콩짝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이거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럼 뭘로 인증하라고 한 거예요? 뭐 이제 이메일이나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해외에서 하는 거. 아 이메일, 인증이나 비밀번호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인지 인증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 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은 옛날 옛적에 중복 가입을 막으려고 받은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사실 중복 가입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사이트는 중복 가입을 막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죠. 굳이 왜 막아야 되는가라는 음. 건데 이제 옛날부터 이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그냥 이 법률을 제정하다 보니 네. 그럼 뭐 아이디 만들어서 해. 또 딴 데 회원가입해서 해. 이렇게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인증할 때 아이핀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와서. 예. 그래서 뭐 9월 2일부터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에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월 예전 3월 달에 해킹된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또 안내를 드리면 네. 아이핀 자체가 해킹당한 건 아닙니다. 그 아이핀 서비스 그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이 해킹을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디가 쉽게 말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태어나게 된 거죠. 아이디를 무한으로 계속 생성하려는 해킹을 시도해서 가지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거두가 되고 언론에 나오니까 그제서야 행정안전부가 우리 아이핀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이미 사실 온라인 그 웹 개발이나 서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아이핀 자체가 굉장히 보안이 허술하고 누구든지 쉽게 마음을 먹으면 조금 더 해서 뚫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걸 공공연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네. 뭐 말해도 원래 우리나라 법이 잘 바뀌지가 않으니 그냥 쉬쉬하다가 이 누군가가 대량으로 이 아이핀을 생성하는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허술했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한 거죠. 그럼 더 이상 네. IP는 못 쓰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이걸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 뒤쪽에 있는 기술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이 보안을 개선하진 않았습니다. 보안을 한 게 한 가지 딱 있는데 아이핀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밀번호 한 개 더 2차 만들도록 비밀번호 하나 강제를 시켰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2차 비밀번호가 보통 네. 온라인 게임 할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OTP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네, 근데 여기는 OTP도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 한 개 더. 근데 요즘 이거 OTP로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아이핀이? 네, 그러니까 네. 이걸 아이핀을 쓰려면 네. OTP로 2차 비밀번호 써야 되는데 OTP를 등록하려면 핸드폰에 앱을 받아서 맞아. 아이핀 로그인을 해야 돼. 근데 그게 OTP가 되는데 이게 제가 왜 저도 2차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당신 핸드폰 자기 명이 아니어가지고 안 핸드폰이 되잖아. 제가 아빠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와중에도 지금 비밀번호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는데 뭐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치는 어쨌든 인터넷 개인 정보를 개인 인증을 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졌던 아이핀이 예. 인터넷 개인 인증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 탄생의 목적을 부정하고 자아분열이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돌아와서 예. 아이핀의 활용도 쓸 곳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다 써요 이제? 정부 이제 나라에서 인증하는 써도 되는 곳은 써도 된다는 써도 되는 거예요. 곳이 있긴 있어요. 네, 극소수 있어요. 뭐 거벌먼트 go.kr 이런 거 쓰는 그런 거. 그런 데서는 써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중복 사용자 인증은 하지 말아라라는 거고 예. 앞으로는 그리고 꼭 나라에서 필요한 왜 진짜 우리도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증 복사하고 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곳에서는 써도 된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라가 허락한 곳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고 안 된 곳에서 아이핀을 요구하면 불법인 거네요. 거죠. 불법인 거죠. 네. 그러면 뭐 게임에서는요? 게임에서도 아마 원래 원칙대로라면은요. 네. 게임도 가입할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네. 결제를 하는 결제단에서는 필요하더라도 뭐 그 결제 비용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해석을 다시 하겠죠.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걸 하면서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수많은 기업들은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대대적인 웹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아이핀으로 인증을 받는 그러니까 아이핀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아이핀은 그 아이핀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코드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코드를 보내주고 네. 이제 로그인할 때 그 코드를 갖고 이제 서버랑 통신을 해서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인증을 했는지 네. 안 했는지를 보는 이게 거예요. 실제로 고유한 코드인지 확인을 하는 네. 건데 그 자체가 이제 막히게 되면 네. 이제 안 싸준다는 거예요, 네, 아마 사이트들은 이제 그게 다 막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사이트들이 좀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프링 들어요. 이미 가동을 가입한 해야 사람들은 되는- 어떻게 인증해?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아.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방문증이 다 날아가 버리나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아. 만약에 IP는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상황에. 뭐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옛날 얘기고 이미 의미가 없어진 거긴 하지만 예. 사실 해외 서비스 많이 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개인 인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 자기 인증을 보통 이메일로 집 주소나 이메일 많이 하면 집 주소 핸드폰 번호 음.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중복 가입이 된더라도 그건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네. 이걸 나라에 있는 그걸한테 사람들한테 주민등록번호를 내놔라 요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특히 인증을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어떻게 음. 보면은 사실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걸 그렇게 쉽게 도입하면 안 되는 문제였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네네. 편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뭐 그건 나중 얘기니까. 어쨌든 왜 제가 오늘 이발소에 이걸 갖고 왔냐면 지금 단적으로 보면은 발전한 게 맞아요. 원래는 이걸 개인 인증 용도로 쓰면 못하게 나라가 법률로 막는 게 맞으니까. 네. 쉽게 네. 말해 아마추어가 만든 사이트 혹은 나라에서 인증하지 않은 곳은 개인 정보를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이걸 수집하지 말아라라고 최초로 법률로 규정을 해버렸으면 네. 아이핀이라는 게 나올 이유조차 없었죠. 그렇죠. 근데 좀 지금 돌아왔네. 지금 와서라도 발전을 한 건 맞아요. 준비 근데- 없이 발전했네. 네, 근데 아이핀이라는 존재 자체를 두고 본다면 자가 발전이 아니라 물음표 분열인 거죠. 자가 분열이 된 거죠. 파괴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예.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정감사 시즌에 이게 대두가 된대요. 이번에 꽤 큰 사건이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나라 정부 기관이 네.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 난못 들었는데. 뭐 찾아보면 있어요. 아이핀 어떻게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아니야? 누가 네이버 블로그에 행안자치부 어. 블로그에. 아무튼 뭐 그거 면에 있어서 이후에 이 정부 감사를 통해서 예. 이게 비판을 많이 받으면 사실 뭐 인터넷 혹자들은 뭐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리셋하자 그리고 아이핀을 없애버리자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지긴 취해질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조치가 이제 과연 그 전에 그 뭐 아이핀에 있는 말도 안 되는 2차 비밀번호를 쓰십시오 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할 건지 네. 아니면 현실적인 뭐 그 웹 표준화에 맞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건지 기대를 하는 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주의 발전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좀 좋은데요. 뭐 아무튼 아이핀 2차 비밀번호 도입은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이거 국정감사 끝나고 3차 비밀번호 도입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3차 비밀번호는 꼭 핸드폰으로 뭐 앱 깔아야지만 쓸 수 있고 뭐 이런 나 거. 그냥 핸드폰 인증할래 그냥.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예. 이렇게 발전을 준비했습니다. 발전과 퇴행을 동시에 준비한 은 실장입니다. 이번엔 국내 소식이에요. 오래간만에 오. 국내. 오래간만에. 처음 오래간만에 아니야? 보는 음식. 처음 아니야? 네. 그 작년에 네. 작년에. 작년에 그 10월쯤에 다음이랑 카카오랑 합병을 해서 우리 다음 그것도 카카오로 이발소에서 나누지 않았어요?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안 그랬나? 나눴고 아 대표가- 합병된 게 아니라 대표가 네, 바뀌었던 걸 대표가 다뤘지. 다음 카카오로 이제 합병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회사 명을 앞으로 그냥 카카오로 바꾼다고 사명을. 이거는 예정된 예정됐던 수준이었죠. 수준이. 네. 발전이지. 네. 카카오가 사실 다음과 카카오 합병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카카오가 다음을 산 거다 사실상.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이게 원래 합병할 때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함께 예, 간다. 카카오가 우세한 그냥 우호 합병이다. 네. 같이 갈 거다. 봐봐 다음 카카오 하잖아라고 네. 했는데 사실상 우회 상장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다음을 다 떼버리고 네. 그리고 이걸 발표하는 순간에도 9월 1일 날 다음 캘린더가 종료되었고요. 다음 캘린더 중요했어? 네. 다음 그 서비스 5만 가지 다 종료됐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이저한 서비스니까 그쵸. 뭐 다음 마일리지 같은 거 근데 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어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다음 그 캘린더 닫았구나. 캘린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포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몇 대 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솔 캘린더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네, 맞아요. 넘어갔어요. 카카오가 아. 갖고 있는 솔 캘린더. 뭐 하여튼 네. 여기서 이제 합병할 때 얘기를 한 게 네네. 웹 쪽이랑 모바일 쪽이랑 두 개를 다 잡겠다라고 네. 했다가 앞으로 모바일에 집중을 할 거니까 우리는 그 다음 사업을 축소하는 이유가 네. 모바일에 집중을 하려고 음. 서비스 많은 걸 줄이고 대신에 카카오 쪽의 서비스를 늘리겠다 네. 해서 뭐 카카오 택시도 나오고 네. 저번에 말한 카카오 페이도 나오고 막 음.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거를 다음 걸 축소를 한다고 해서 모바일 쪽 시장이 넓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비스를 접는 것 자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중복도 중복인데 걔네가 말하는 집중에 대해서 예.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다음에 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라인업 정리한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그렇지. 버리고. 네, 그거처럼 이제 쓸데없는 서비스를 싹 정리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건 맞는데 라인업을 정리하고 다른 라인업을 늘리고 있잖아 지금. 그게 문제긴 하죠, 사실은. 그 라인업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일종의 어떤 철학을 갖고 늘리고 다음 있다는- 세상에 아, 필요한 다음에 필요한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것들로 집중하고 있다는 네, 아. 저도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얼마 전에 신임 대표도 선임을 하고 뭐 게임도 나왔잖아요. 그 카카오 프렌즈 그거 써서 재밌어요. 뭐지? 공부하지 마세요. 이름이 뭡니까? 카카오 프렌즈 팝. 프렌즈 팝.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해드렸던 다음 카카오 요금제를 쓰시면요, 그것도 공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음 카카오 프렌즈 팝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네. 다음 카카오에서 만든 프렌즈 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전에 라인 프렌즈 팝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네 맞아. 알아요. 똑같은 형태의 게임이었어요. 그 애니팡처럼 그렇게 하는 캐릭터만 건데. 다른 거예요? 네, 캐릭터. 근데 이 라인 프렌즈 팝을 만들던 카카오 프렌즈 팝을 만드는 회사가 네. NHN이에요. 맞아. NHN의 정말요? 네, 토스트라는 자회사가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이거 뭐야 웃기네 하고 했는데 이름도 팝이야. 똑같아 라인 팝이랑 똑같아 이름이. 그래서 또 고객 지원 센터로 들어가봤어요. 네. 네이버 블로그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정체성이 뭐야? 운영은 카카오가 그래서 왜 잘 주셨네요? 네, 잘 지내고 있구나. 네, 네. 네, 어차피 그 다른 회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재밌네요. 그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나왔잖아. 아, 네 맞아요. 자꾸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번부터 얘기했듯이 부디 네이트온넷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서 SK컴즈처럼 죽 써가지고 똥 만들지 말고 기껏 잘 해놓은 서비스들을 네. 좀 잘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 저는. 첨언해야 될 게 네. 뭐냐면 이것 때문에 또 루픈방이란 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뭔 뭐예요? 루리앱을 품으면 망한다. 아 맞아. 지금 루리앱이 잡아먹은 게 드림이즈, 엠파스, 네이트, 다음. 루리앱과 연계를 맺으면 무조건 네. 회사가 망하죠. 결국에 다음이 이렇게 좀 다음이 되었습니다. 망해버렸네. 네. 그러면 이제 루리앱은 어떻게 되나요? 모르지. 루리앱 쪽에서는 이제 다음에서 계약 카카오가 연장을 안 저기- 해준다고 네. 뭐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다음 카카오로 되면서 루리앱과 계약된 건 같이 인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인수는 됐는데 이제 계약 네. 연장을 해줘야지. 근데 안 해주. 네. 그럼 안 해주는 게 맞지.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걸 쓰려고 루리앱을 먹었던 건가 보네요. 그건 뭐 나는 네. 이제 내부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신비로운데 이제 예. 루리앱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폭탄은 누가 껴안을 것인가? 자생해야지.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사명이 카카오로 바뀐다고 해서 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털- 카카오가 갖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돼 버린 거죠. 다음이. 그렇죠. 그냥 어떻게 회사 보면. 이름이 카카오인 네. 거지. 다음이 카카오로 바뀌고 뭐 메일 주소가 카카오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럼 좋겠다. 나도 좋겠다. 이 사람들이 카카오닷컴 메일 주면 좋겠다. 다음이 짱이거든. 카카오 메일 한메일.net 누가 씁니까 요즘? 한메일 얼마나 유니크한 거 아닙니까? 한메일. 핫메일 아니고 한메일이에요라고 말하는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그렇지. 좀 부끄럽죠. 네. 예, 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별거 뭐 아닌 소식. 발전한 겁니까? 발전했잖아. 아이 뭐 공공IP는 저 뭐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우리나라에 어쩌면 애플 스토어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카더라 아닙니까? 이게 카더라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카더라인데 네. 내일 모레만 한번 확인할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 이제 9월 9일 미국 네. 시간으로 9월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0일 새벽 2시에 이제 애플에서 키노트를 하는데 예. 그때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주식 삽시다. 근데 뭐 이건 카더라예요. 완전 네. 카더라인데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카더라 치고도 네, 좀 디테일한가 디테일한 내용들이 뭐 오래간만에 있는 어떤 게 내용이라서. 디테일한가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애플 스토어는 전부 다 리셀러 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러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맥북 사러 가자 하면 보통 프리스비나 뭐 뭐 A샵. 윌리스나 A샵이나 뭐 이런 데로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이 다 애플 스토어 공식 샵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렇게 표방해 놓잖아요. 네, 공식 완전 샵인 똑같이 척.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냥 되팔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애플만 파는 거지. 네, 애플 붙여서 공식적으로 애플의 마크를 박아서 팔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리셀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애플 코리아 자체도
어떻게 욕을 먹냐면 네, 보따리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정확한 지원을 안 해주고 예. AS 같은 것도 전부 다 위탁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2009년에 나왔거든요. 아이폰 네. 3GS 예. 2009년 그때부터 계속 떡밥이 돌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애플 스토어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정식 애플이 네, 들어올 것이다. 정식 애플 스토어가 생길 거다. 네. 이 애플 스토어가 생기면 아까 말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애플이 직접 물건을 공급하고 네, 그다음에 AS도 지니어스 바라는 게 애플 스토어에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럼 가면 애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음. 그 사람들은 AS에 대한 모든 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 너 만약에 제가 아이폰을 들고 왔는데 아이폰에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네. 그 사람들이 보고 이건 AS 가능하겠다면 그 자리에서 AS를 해주거나 교환을 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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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지니어스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애플 스토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맥북을 쓰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네. 예. 애플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 스토어가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오면 사람들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애플 스토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 요 며칠 전에 예. 이제 맥북 쓰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본 백투더 맥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그 macnews.tstory.com이라는 블로그인데 네, 네. 예. 거기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해서 글이 올라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포스트 사이에는 없고 어디 포스트 중간에 껴서 네. 그 비밀글처럼 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플 스토어가 들어오는데 그 블로그 내용에 네. 그 블로그 주인장에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 간 거죠. 아. 뭐 어디 법원에서 이걸 계약을 했고 네, 네, 네. 어떤 부지에 생길 거고 네. 언제쯤 오픈할 거고 네. 이건 비밀 유지 조약이 걸려 있어서 사실 밝혀지는 건 아니지만 네. 알려드리겠다. 음. 근데 그건 말하면 안 블로그에 되는 글이 거냐고? 그렇죠. NDA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네, 네. 그렇게 제보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왔어요. 아, 정말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시기에 네. 다른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빙성을 더해주는데 주작질 아니야? 여기저기 뿌리는 게? 근데 그럴 수 이제 있지.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공개는 못 하는데 네. 살짝 미리 이렇게 붐업 좀 시켜줬으면 하는 니즈가 있으니까 이걸 뿌렸을 가능성도 수도 있죠. 네, 가능성도 있네요. 이 블록 이 글 포스트 자체는 어디에도 애플이라는 글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애플 가려놨어요, 스토어 그냥? 네, 다 가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애플 스토어가 열리는 건지 삼성 스토어가 열리는 건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삼성도 그런 거 갖고 있거든. 그 삼성 미국에도 스토어도 있어. 있고. 삼성 스토어. 지금 코엑스 1층에 이게 생길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네. 코엑스 1층에 현재 공사 중인 거는 샤오미 스토어가 공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샤오미도 들어와? 네, 그래서- 샤오미도 계속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샤오미 스토어는 샤오미가 네.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샤오미는 아예 그 리셀러가 일반인 아니에요? 리셀러가 공식 방법이잖아요, 걔네들의. 네, 그 샤오미는 네. 그 중국 내에서도 자기네 매장은 지점이 없잖아. 하나밖에 없어요. 음. 네,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게스트분이 얘기해 주시면 말을 하고 싶은데. 뭐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샤오미는 중국 내부에서도 오프라인 스토어를 갖고 있지 않고요. 예. 가질 생각도 없고요. 해외로 진출할 생각도 없고요. 네. 단순하게 그 해외에 있는 국가들의 이제 보따리상들이 리셀러를 만들려고 됐습니다. 한 거죠. 이제 네. 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최근에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네, 참 좋네요. 샤오미 내부 설명충 등반 잭파 스튜디오에 설명충이 있어. 귀신이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지금 그때 최근에 무슨 네. 백화점에서 그 샤오미 매장 생긴다 그 이야기 있었던 것도 실제로 샤오미 매장이 아니고 네네네. 리셀러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음. 아 리셀러였어요. 밝혀진 게.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그 코엑스 1층에서도 뭐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샤오미인지 애플인지 그건 모르는 거고. 그래, 그 네네. 샤오미가 마진을 줄이려면 오프라인 매장 없애야 돼. 네, 그렇죠. 그 샤오미가 하는 건 전부 다 리셀러들이고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근데 또 여기에 또 신빙성을 더하는 게 나인투맥이라는 유명한 애플 전문 그 블로그 하나 있어요. 네네네. 해외 여기서 거죠. 네, 해외 네. 블로그인데 여기서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애플 스토어 지금 애플 스토어가 거의 비슷한 룩앤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나무 책상 위에 네네네, 기계들이 올라와 맞아요. 있고 전부 다 하얀색 화이트 톤으로 뭐 돼 있거나 그러니까 전 세계 애플 스토어가 비슷한 인테리어와 비슷한 톤을 그렇죠.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거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 내용에서 9월 9일 날 이걸 공개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그 모르는 거예요. 9 다. to- 네, 9 to 5 맥의 그 개인적인 의견인 건데 네네. 지금 국내 네티즌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그게
시작이 서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리가. 이게 그럴 리는 없죠. 뭐 어쨌든 카더라 통신인데 카더라 통신치고는 너무 근거되는 사항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 지금까지 있었던 네. 것보다 좀 많다는 애플 거죠. 스토어가 말씀하시는 게 애플 직영으로 운영되는 그 막 유리 벽에 애플 로고 큰 거 달려 있고 그거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걸로 인해서 뭐 해외에서만 봤던 되게 좋은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면 너무 좋은 건데 괜한 또 기대를 했다가 9월 9일 날 새벽에 잠도 못 울 수도 드시고 있어. 슬퍼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 저녁에 이제 뭐 진짜 월드컵 골 넣었을 때처럼 옆집에서도 소리가 나고 이런 환호성이 날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다들 담담하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분이 언짢아질지 난 왜 새벽에 4시까지 이걸 보고 있었는가 같은 느낌으로 그 애플 스토어뿐만 아니고 뭐 애플 뮤직, 애플 페이, 그다음에 앱 스토어에서 지금 다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네. 이제 원화 결제가 되겠죠. 네, 원화 결제도 네. 되기를 한번 바래 봅니다. 사실은 그 진작부터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이 뭐 커뮤니티 온라인상에는 많아요. 예. 이미 애플 소비자가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많은데 네. 왜 우리나라만 천대해주냐 이런 게 많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워낙에 기업 그 몇몇 기업들 판사님 저는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요. 좀 강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유저들도 뭐 분석에 의하면 해외 유저들보다 약간 좀 특이한 거에 약간 집착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들어온다 이런 설이 많았는데 예. 전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나가 터지면 당연히 좋겠네요. 네, 당연히. 애플이 이 물건 이 그 매장을 네. 만드는 데는 네. 그 유동 인구가 많고 번화가에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서울에 그게 항상 다 밀집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유동 인구랑 번화가 모두 서울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가면 땅값이 또 미친 듯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저길로 하기에는 그 파리나 네. 다른 애플 스토어가 있는 곳들 중에 훨씬 비싼 곳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프랑스나 뭐 거긴 근데 애플 영국 인기가 이런 많잖아요. 것들. 우리나라도 많아 임마. 혼날라고. 그래요? 혼난다 너. 여기- 앱등이 신경 건드지 마. 여기 애플워치가 한 명 딱 없는데 아무튼 그 애플워치 가격도 싸지겠죠. 그렇겠죠.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1세대는 이제 싸지겠지. 예. 들어와라.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뭐라고요? 아까 유동 인구가 많고 그 뭐가 많은 번화가, 곳에 번화가. 번화가라고? 네. 그럼 코엑스는 안 생기겠네요. 왜요? 코엑스는 지금 망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코엑스는 유동 인구가 망했잖아. 없거든요. 코엑스 들어가 보셨어요? 코엑스? 미리 계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코엑스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면 소송 걸지.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코엑스에서 네.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플을 꼬신 거야. 근데 여러분 코엑스에 들어가면요 밖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길을 잃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거기 네. 계속 맴맴 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 실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뭐 코엑스와 어떤 악감정은 없고요.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코엑스가요. 뭐라 너무 복잡하게 리모델링을 하셨거든. 그 거기. 악감정이에요 그게. 악감정은 아니야. 그냥 비판하는 거지. 자가 발전은 그런 방송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목요일 날 만나요. 이발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만나요. 안녕. 안녕. 뿅. 안녕.